근데 이렇게 애드센스용 앱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블로그 수익화의 시작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각 나라의 근무일수와 휴일수, 이 관련된 주제에 해당하는 제목들 리스트예요. 이 제목 리스트를 만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죠. 앱을 통해서 검색 엔진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글 58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드디어 오픈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앱을 만드는 건데요. 바이브 코딩처럼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앱을 만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드래그 앤 드롭이라기보다는 그냥 클릭으로 앱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명령어만 하면은 앱이 만들어지는데, 자, 앱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앱을 만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글 58 서비스로 미니 앱을 만들 때 제가 그 프롬프트를 좀 어떻게 만들면 도움이 될지도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 주제를 찾는 앱과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제목을 만들어내는 앱, 그런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99% 이상 여러분들이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롬프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앱을 통해서 블로그 활용을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 앱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만 하면요, 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용이 생성이 됐어요. 아, user interest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를 입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좀 보기 쉽게 제목을 한번 고쳐볼게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우리 애드센스 승인받는 독창적 차별화된 블로그 주제 제목 생성이잖아요. 자, 이렇게 고치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자, 실행을 했더니 어떤가요? 자, 주제를 먼저 넣어볼게요. 자,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제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주제를 추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요, 앱하고 에디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앱하고 에디터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앱은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나온 게 좀 별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웹 출력 부분, 여기 보이는 거 있죠? 녹색.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련되고 좀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폰트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봤더니 제가 말한 대로, 요청한 대로 수정이 됐죠? 주제 추천이라고 클릭을 하면 애드센스 승인에 필요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이러한 주제를 랜덤하게 출력해 줍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제목을 30개 정도 뽑으면 애드센스 승인 글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결과 나온 거. 자, 진짜 대단해요. 마이너리그 스포츠에 숨겨진 이야기, 잊혀진 아날로그의 기술의 재조명, 이게 주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1번에 대한 것들만 쭉 써는 거예요. 데이터 아카이빙의 전략 및 철학, 이것도 너무 괜찮네요. 법률 상식 속 숨겨진 조항 탐구. 자, 고문서 옛 지도의 비하인드 스토리. 네, 이것도 괜찮은데요. 자, 여러분 정말 제 화면 멈춰서 어떻게 써줬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차별화되고 독창적이고 애드센스 승인용 주제와 제목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블로그 글 쓰는 것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 앱도 만들어도 되겠죠. 블로그 글 쓰기 위한 앱. 자, 만든 거를 그럼 우리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한 후에 이 주소를 카피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링크를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퍼블릭 모드로 바꾸고 일반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창이 뜨죠. 애드센스 승인받는 독창적 차별화된 블로그 주제 및 제목 생성,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주제를 추천해 달라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inking, Generate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제 추천은 물론 10가지 이상 되죠. 20가지, 30가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서 10가지라고 했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고전 문학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 탐구, 그리고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블로그 제목 예시까지 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로 블로그 글 제목을 써달라고 할 때 이 예시문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초보자도 어느 정도 프롬프트를 알고 SEO만 좀 안다면 우리가 정말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블로그 수익화를 하는데 그 발걸음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챗봇인데요. 한번 볼게요. 네, 챗GPT 챗봇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같이 이 챗봇을 이용해서 제목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입력했었을 때에 20개의 제목을 추천해 주는데요. 이 안에는 고급 프롬프트가 들어있는 챗GPT, GPTs 챗봇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아까 가져왔죠. 고전 문학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 탐구, 주제 설명도 써주고요. 블로그 제목 예시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우리는 제목을 15개만 뽑아볼게요. 네, 이 챗봇은요,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뭐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 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분석해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챗봇을 쓰는 사람들에게 제가 또 수익화를 위해서 쿠팡 파트너스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5개의 제목을 뽑아주고 있어요. 주제에서 이 15개의 제목을 뽑는 이유는 그냥 이 순서대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 블로그 글을 쓰면 됩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와 양자역학 현실을 왜곡하는 논리의 세계, 이거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블로그 글을 써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블로그 글을 쓰는 단계가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제 챗봇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접하는 챗봇들을 사용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챗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순차적 설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을 한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컨텐츠 요약까지 있고요. 여기 볼까요? 핵심 키워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양자역학. 두 키워드를 제목과 서론에 병렬 배치해서 SEO 노출에 극대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SEO 포인트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은 이런 내용으로 티스토리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인지 노출까지 노리는 그러한 챗봇으로 쓴 글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양자역학에 관계된 내용들은 저도 지금 궁금하고 쭉 읽어보고 싶거든요. 분명히 최로 시간이 긴 글이 될 겁니다. 자, 생각해볼까요? 차별화된 주제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제목을 15개 뽑았죠. 자, 먼저 15개부터 한 개씩 글을 쓰면은 15개의 글이 되고, 그쵸? 또 주제를 가지고 15개의 글을 쓰고, 이렇게 블로그 글 쓰는 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쭉 보세요. 한번 화면을 멈춰놓고 어떤 제목이 됐는지 보세요. 프랑켄슈타인과 생명윤리도 있고요. 주엘 베른의 예언, 해저 이말리 속 기술이 현실이 되기까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쵸? 단테의 신곡의 환상체험, 뇌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톨스토이의 사랑 공식, 뭐 이런 것까지도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를 블로그 글로 쓰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주제가 이 주제의 제목들이었고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블로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글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 블로그 챗GPT 활용해서는 아주 유명한 아비스 7인데요. 아비스 7은 한번 이 화면 보시면서 아까 그 화면 멈춰서 이런 게 있어? 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강의 홍보 시간이 아니니까 조심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비스 7은 구글 뉴스 검색, 구글 트렌드 검색, 구글 학술 검색, 유튜브 검색, 네이버 이미지 검색, 뭐 이렇게 다양한 API들을 연결해놔서 가장 최적의 블로그를 SEO 설계가 완벽하게 된 글을 추종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 이상도 8,000자 정도까지로 아주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챗GPT가 프롬프트 인식하는 누락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구현들이 되어 있는 정말 국내 유례 전력화 챗봇 아비스 7이고 블로그 강사들도 쓰고 있는 챗봇이기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분석을 할지까지 나오죠. 구글 뉴스, 구글 트렌드 다양하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다 추천해 줬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 텍스트로 쓸 거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로 쓰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SEO 최적화 제목을 실제 검색 의도에 맞게 제작해 줬죠. 그리고 이렇게 본문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고전 문화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 관련된 것들이라서 이렇게 신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제우스의 번개, 뭐 전기의 신화적 기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네, 중력의 신은 없지만 중력의 개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흥미롭게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계속 흥미롭게 글을 읽기 때문에 체로 시간도 늘어나고 상단 노출되고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과학 속에 남은 신화의 흔적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화와 물리학, 우주의 본질, 과학자들이 신화의 영감을 얻은 사례들 같은 경우들도 있네요. 하여튼 이러한 글들 제가 굳이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로그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썸네일도 만들어 보고요. 썸네일은 챗GPT 자체에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니까 한번 보면 좋겠고, 이렇게 좀 썸네일 구격이 안 맞을 때는 썸네일 캔버스 안으로 이 글들이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 명령을 하면 되고, 글씨가 바깥으로 벗어났을 때는 16:9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 썸네일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블로그 썸네일도 괜찮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속 자연법칙, 번개와 중력의 비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독창적 차별화된 블로그 주제 및 제목 생성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앱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애드센스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블로그 글의 주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글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앱이요. 여러분들이 만들 앱이죠. 보시면 SEO 분석 및 추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수익화에 대한 주제도 선정을 해줬네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Generate SE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프롬프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토픽 키워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입력할 주제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두색 부분은요, 이제 최종 결과 페이지의 디자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즉 가운데 하늘색이 바로 로직입니다. 우리의 프롬프트를 수행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좀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네, 애드센스 승인받는 독창적 차별화된 블로그 주제 및 제목 작성 리믹스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을 넣을게요. 이 안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은 우리가 제목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안에 내용을 좀 수정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앱이 제목을 만들 수 있게끔 수정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앱이 제목 생성을 위해서 주제를 입력받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3개의 근무 시간과 휴일 이렇게 주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한 제목들이 나왔죠. 세계인이 부러워할 워라밸, 뭐 한국 직장인, 필동, 뭐 미국엔 유럽, 아시아, 당신의 연차는 충분한가, 다양한 제목들이 나왔죠. 이 제목들로 블로그 글쓰기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AI를 정말 아주 기막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목 생성을 위해 주제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주제 입력하는 순간 그 주제에 해당하는 제목이 나오죠. 자, 그럼 이 앱을 우리가 배포해서 외부 URL을 만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URL을 카피하시면 되시고요. 이 카피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요, 우리가 만든 앱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애드센스 승인 관련된 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명령만 한번 만들어 줍니다. 그 필요한 프롬프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세계 직장인의 하루 근무 시간의 휴일 비교, 삶의 질 높이는 근무 시간, 당신의 최적 선택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만든 앱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주제를 추천해 주는 거고, 그 아래에 이 3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작동은 안 하지만 주제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주제에 맞게 제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는 뭐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아예 주제를 앱에 맡기는 겁니다. 그쵸? 앱이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기가 막힌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주제를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보세요. 또 주제 만들어 준 거 보세요. 다양하죠. 이렇게 특정 분야, 나만의 식물, AI 도구를 활용한 비주류 악기 배우기 도전기, 1인 가구를 위한 최소의 살림 노하우, 잊혀진 정통 공예 재해석, 뭐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설명과 그리고 블로그 글 예시도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각적으로 구조화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프롬프트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설명과 고정 댓글란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입력해서 제목을 생성받는 거. 그래서 앱을 2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류가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내 비주류 여행지 탐방. 이러한 주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제목이 생성됐습니다. 10개의 제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가 나왔고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내 비주류 여행지 탐방.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제가 만들어 놓은 아비스 7으로 가서 이걸로 글을 써보도록 할게요. 시의성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챗GPT를 통해서 그냥 글을 쓰셔도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알아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주제에 넣었고요. 검색 엔진은 네이버와 구글 검색 API 연동 이렇게 했습니다. 즉 프로그램 연동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위에 연동된 내용 나오죠? 보시면 주요 관련 키워드, 네, 정말 중요한 거 다 있네요. SEO 최적화 제목 제한. 여러분들은 멈춰놓고 좀 보세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 목차도 썼고요. SEO에 친화적이니까 당연히 목차 안 쓸 필요 없죠?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니까. 저 목차 안에는 주요 태그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텍스트로 할게요. HTML이 아니라 일반 텍스트로 글 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SEO 설계가 잘 되어 있고 검색 의도에 적합한 최적화된 블로그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숙소 선택이 여행의 80%뭐 이런 식으로 비주류 여행 코스 추천 이런 식으로도 잘 나오고 있죠. 계속 블로그 글을 써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애드센스 승인용 글은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저의 영상 속에서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요. 썸네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괜찮네요. 이 썸네일 괜찮죠? 소중한 펫과 함께 떠날 국내 비주류 여행. 숙소부터 코스까지 완벽 가이드. 폰트도 좋고 오타도 없네요. 실제 존재하는 펫 프렌들리 숙소여야 한다라고 제가 혹시 몰라서 검증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숙소 존재와 또 숙소의 위치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식 사이트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각각 하나의 숙소들을 실제로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보면서 그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또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이 작업들을 보통은 다 안 하죠. 근데 좀 중요하게 어떤 수치와 시의성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정보들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소의 위치 그리고 숙소의 금액들을 좀 비교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펫과 동반이 가능한지도 다 체크해 봤는데 정확히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AI가 써준 글이 95% 이상은 정확해야죠. 그쵸?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검증하는 단계도 거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숙박 비용이라든지 펫 동반 여부 검증은 이렇게 5번 내용 중에 비용 현실 분석해서 아까 숙박 이동, 음식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기존 내용과 대체해서 넣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숙박비라든지 펫 동반 여부들을 다시 교차 검증했던 내용들 이렇게 쭉 나오는 화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해서라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멈춰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제가 교차 검증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AI로 쓰고 나서도 교차 검증이 필요한 글도 꽤 많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런칭한 구글 58 서비스에 직접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혹은 클릭으로 명령을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화로 이야기하듯이 구글 58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되고요. 그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기본 명령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 가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고급화된 앱을 만드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첫 단계가 뭐죠? 네, 시작하는 베이직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내가 만든 앱을 내가 아주 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솔루션스타 아나보였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